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연산군과 이재명 연산군, 그러니까 연산군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연산군 같다, 그런 이제 대비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뭐 연산군 잘 아시죠? 주로 이제 사극 드라마에서 폭군으로 제일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 아마 연산군일 겁니다. 연산군은 말이죠, 1494년부터 1506년까지 13년간 제위를 했습니다. 조선건국이 1392년이니까 102년, 조선건국 102년 뒤에 이제 연산군이 집권을 했는데, 이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이제 결국 중종 반중으로 폐위가 됐었죠. 문제는 이제 폭군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연산군을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죠. 왕으로 등극을 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연산군과 광해군 두 사람이죠. 연산군은 그 폐비 윤씨 어머니의 그 어떤 개인사라든가 성종이 지금 성군으로 불리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두운 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왕이라는 칭호도 떼버리고 말이죠, 군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됐었죠. 연산군 때에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런 게 어떤 그 사림들의 그 피와 사건, 피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우지간 이재명 현 대통령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된 그런 그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연산군의 일대처럼 지금 이재명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예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뭐 이재명이가 똑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뭐 머리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연산군도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위해서, 자기 개인 복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말이죠, 방탕하게 되고 폭군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블로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사헌부 폐지 현 25년, 조선 사헌부를 폐지를 이제 연산군 때 했는데 말이죠, 사헌부가 지금 검찰과 감사원의 그 합해진 그런 기능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무수부리의 그런 어떤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사헌부 폐지 그때와 현재 2025년을 이제 비교했는데, 죽선이라는 분의 어떤 블로그에 나온 건데, 역사 산책 시리즈, 그래서 이제 글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 비교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오늘의 대한민국, 역사가 주는 경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첫 번째에 사헌부와 백성들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04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10년 때에 조선의 궁궐 밖에서 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장록수가 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록수는 이제 연산군의 애첩이죠. 그렇게 이제 그 백성이 소리를 지른 거죠. 그 이유는 백성이 기대고 의지한 곳은 바로 사헌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헌부는 말이죠,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었다. 예. 자,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과 감사원을 합친 권력 견제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의 하소연을 들은 사헌부는 즉시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분명했다. 장록수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 것이었다. 자, 이 단원으로 가서 말이죠, 권력을 위해 정의를 버리다, 이런 제목으로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사헌부의 보고를 받은 연산군은 백성의 억울함보다는 장록수의 눈물을 택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억울함보다는 자기의 애첩의 의견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밀실 정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연산군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사헌부가 민간의 계약에 간섭했다는 죄목으로 대사헌을 비롯한 감찰관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연산군은 분에 못 이겨서 이 사헌부를 폐지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나아가서 사헌부와 함께 조선의 견제 삼각체제였던 3사, 그러니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마저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요. 아예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사를 사헌부 사관의 흥문관을 없앴다는 것은 지금 대법원에 말이죠. 뭐 판사를 늘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말이죠. 무너진 견제와 균형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3사가 사라진 조선은 견제와 균형의 축이 무너졌다. 연산군은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고 그의 권력은 날개없는 폭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검찰 뭐 사헌부 대사원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손아귀 들었죠. 그 다음에 검찰 길들이기 하고 있죠. 법원도 지금 길들이기 하고 뭐 지금 헌법재판소 언론 전부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날개없는 폭주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역사는 공평하다. 불과 1년 10개월 뒤 1506년에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쫓겨났다. 백성들의 분노, 권신들의 반발, 그리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남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역사는 분명히 새겨놓았다. 네 번째 주제로 오늘날에 되살아난 그림자, 이러면서 또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로 돌려보자.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을 내쫓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값으로 땅을 빼앗아서 고가로 분양해서 한몫 챙긴 권력자, 이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수년간 이어졌으나 교모의 분망을 빠져나간 인물, 이것은 이제 지금 항소를 포기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과 이재명까지 언급을 하죠. 그리고 결국 권력을 손에 쥔 뒤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연산군이 사헌부를 없앤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있다. 자, 여러분 대단하죠? 권력을 쥔 자가 견제의 칼날을 잘라내려 하는 순간 국가는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주제로 역사의 법칙은 되풀이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산군의 사례는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니다. 역사의 법칙은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타락한다. 타락한 권력은 민심을 거스른다. 민심을 거스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연산군은 시한부를 없애고 2년도 채 버티지 못했다. 오늘날 검찰을 없애려는 자가 있다면 그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섯 번째로 역사 산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비치는 거울이다. 100% 저는 동일합니다.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는 권력 남용의 상징이자 몰락의 전조였다. 오늘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이 교훈을 잊는다면 그 길은 연산군의 몰락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심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고 역사는 정의를 기록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글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선이라는 분의 그 블로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역사 산책 시리즈 잘 들어보셨죠? 어떻게 그 당시에 1500년대의 연산군 시대와 지금 이재명 시대가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연산군처럼 중종 반정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은 나라의 정책을 좀 바꾸든지 올바로 지금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은 하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찌 그래 담습니까?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말이죠. 그렇게 비교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곳곳마다 쓰임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에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세계운동본부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국민저항권 1000만 명입니다. 뭐 4.19, 3.15도 물론 옳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그래서 호언 조치를 했을 때에 6.10 민주항쟁이 광화문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말이죠. 활화산같이 타올랐습니다. 근데 19일 뒤에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말이죠. 6.29 선언을 했죠.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6.29 항복선언이라는 그런 얘기죠.
천만 명이 모이면은 말이죠. 뭐 정부를 뒤집고 전복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만 명이 모이면은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함부로 입법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모여서 외치는데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악행을 한다면은 나라가 뒤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도 말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부르짖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곳곳에 막 나뉘어져 있는데 광화문으로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방제 가지 않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회가 되도록.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정책을 하더라도 북한하고만 가깝지 않다면은, 북한만 배척을 한다면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말이죠. 자, 일단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한 상태에서 한다면은 좀 그래도 뭐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정한 현재 국정은 모든 기조를 바꾸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